초대교회를 세운 사람들 중에 여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여성을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숫자에도 안 셌죠. 그래서 여성들의 이름은 뒤로 감추어지고 예수의 제자도 사실은 예수를 따라다녔던 주된 인물들은 갈릴리에서부터 함께한 여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성 제자들에게만 12사도라는 사도권이 주어졌습니다. 사실은 사도들 못지않게 여성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경전에서도 마리아 복음서라는 것이 빠져버렸지만 마리아 복음서를 보면은 12사도는 마리아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온 여성들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루실라, 버니게, 비시디아 안디옥의 여성들, 데살로니가의 여성들, 베레아의 여성들, 삽비라, 요한 마가의 모친 마리아, 오늘 본문에 나온 루디아, 아타예네의 다마리, 베베, 브리스길라, 그리고 베드로를 도운 도르가, 이분들은 전부 초대교회를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여성들입니다. 이들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도들이 주로 각 도시 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그 거점 도시에 세운 교회들, 그 교회들의 중심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유명한 교회들을 지키고 유지한 이들은 주로 여성들입니다. 사도행전에 언급된 교회의 중심이 된 여성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유물을 공적으로 사용하도록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터가 나눔의 장이 되도록 제공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거론하는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유명한 초대교회들은 대단히 이름이 알려져 있죠. 지금도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초대교회 이름을 붙인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개인이 제공한 가정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교회가 전용 교회당 공간을 갖기 시작한 것은 2세기, 3세기 경에서나 전용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전에는 전부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숫자의 증가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냥 미미했는데 로마의 공인을 받고 제국에 의해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교인들의 수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무 권사님이 기독교 내에 있는 이 제국의 요소를 빼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는 제국의 역사와 함께 급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 전에는 아주 미미한 그런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성장에 기초를 제공한 초대교회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들은 전부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이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좀 넓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다락방, 2층의 다락방 같은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층에 모여서 예배를 하다가 모자르니까, 좌석이 모자르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 턱에 걸쳐 앉아서 예배를 보다가, 아무리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설교는 졸린 거거든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설교해도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창문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망한 그런 사고 얘기도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이 모여야 그저 20-30명 정도가 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하면 우리 교회는 상당히 대교회입니다.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명한 교회들이지만 아주 작은 규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교회에 모이는 숫자가 얼마다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작은 교회지만 이들은 오늘날까지 역사의 길이 기억되고 사람들 가운데 회자되는 매우 중요한 교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브리스길라가 여성이죠. 근데 이 여성이 항상 앞에 나옵니다. 그 집에서 시작을 했고, 빌립보 교회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루디아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루디아에 관한 이야기인데 성경의 자색 옷 장수라고 언급됩니다. 자색 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임금이 입는 홍포를 말합니다. 근데 이 자색은 굉장히 귀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채취되는 염료입니다. 지중해에서 특수한 조개를 채취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주 아름다운 자색 물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의 염료였고 최상류층을 상대로 하던 그런 염료입니다. 그러기에 루디아는 여인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혀 재력이 없었던 초대교회에 장소를 제공하고 교회 살림살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가장 귀한 브랜드 패션을 만드는 천연 염색 사업자였습니다. 그가 유럽 교회의 첫걸음을 놓은 여인입니다. 우리 코로나 역병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서운 존재라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오죠. 그것도 뭐 영국,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여러 버전들의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바이러스도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변화합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최적화된 형태로 변화하다 보니까 변이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 바이러스나 병원균 등은 아주 간단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번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증가하지만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공략하는 어떤 천적이 나타나면은 그 종류는 순식간에 몰살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이러스가 가진 아주 단순한 생명체들의 약점이죠. 그래서 다양한 변이를 만들기 위해서 생명체가 진화한 최종의 방법이 뭐냐 하면은 암수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해밀턴 박사는 성이 왜 발달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의 차이는 병원균에 대항하기 위해서 진화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병원균들은 워낙 세대가 짧고 빠른 속도로 진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서 숙주를 공격합니다. 근데 무성생식을 하는 숙주 생물은 번식력은 월등하지만 유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 치명적인 병원군이 출현하게 되면 집단 전체가 한꺼번에 멸절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을 나누어서 유전자를 섞는 방법을 통해서 미처 병원균들이 공격하지 못하는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암수가 분리되는 원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증식하지는 못하지만 오랫동안 그 생명체가 자기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물학자 버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한 남성성과 여성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남성적인 남성과 여성적인 여성에 대한 이상은 19세기 몽상가들의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남성 호르몬이 있죠.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뭐 이런 그 호르몬들이 있는데 다소 남성은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갖는다든가 뭐 이런 그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남성이건 여성이건 인간 안엔 이런 모든 것들이 존재합니다. 남성 안에도 여성 호르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점점 여성적인 남성이 되고 또 부인은 남성 호르몬이 점점 강해져서 아주 억센 남성이 되고 예, 그런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분화되기 이전에 벌써 우리 안에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생물의 세계에서 보면은 보다 더 명확합니다. 식물은 한 개체 안에 남성과 여성이 같이 있습니다. 식물은 우선 남성적인 성으로 출발합니다. 꽃이 피죠? 그러면 수술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꽃가루를 막 뿌립니다. 그렇게 발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암술이 자라게 되는 거죠. 여성의 성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수의 시간 차이가 있지만 각각 다른 개체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꽃에서 나오는 그 수술이 다른 개체, 그래야지 건강한 거거든요. 자기 안에서 복제하면은 이걸 근친, 그것도 근친교배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친이 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개체의 수술에서 꽃가루를 받아서 자라고 이렇게 서로 교류하게 되는 것이 식물의 세계입니다. 농어가 있어요. 산호초 주변에 모여 사는 농어들은 집단 속에서 언제나 수컷이 한 마리입니다.
근데 이 수컷은 다른 암컷들보다 몸집이 굉장히 크고 아주 거칩니다. 그래서 그 집단을 보호하는 그런 성격을 갖죠. 근데 이 한 마리가 모든 암컷을 상대로 짝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컷이 죽게 되면은 그 중에 암컷 중에서 제일 서열이 높은 그 암컷이 불과 하루 이틀 내에 수컷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갑자기 몸집이 커지고 그 다음에 호르몬 변화가 생기고 놀라운 속도로 암컷의 생식기관이 퇴화되고 수컷의 생식기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물체 안에는 자연스럽게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이 생명체의 세계의 원리입니다. 생물은 양성 모두를 이미 한 개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안에 존재하는 양성이 골고루 발달되어야 인간의 전인적인 개발과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모든 분야에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합니다. 특히 각종 시험이나 고시에서 여성들의 힘이 아주 돋보입니다. 대부분의 수석 자리는 전부 여성들이 차지하는 게 일반입니다. 전통적인 금녀의 지역인 사관학교에도 요새 여성들을 뽑죠. 그래서 드물게 여성들이 몇 명 되지는 않지만 거기 사관학생도가 되는데, 그런데 그 사관학교 수석도 여성이 해요. 그러니까 참 남자들이 참 모양새 구겨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혹스럽고, 야, 이게 본래 여성들이 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길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사회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시대가 급격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급격히 자유가 주어지면서 여성들에게는 남성이 자신이 가진 그 여성성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그동안 억눌려졌던 남성성을 개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성들은 그동안 누릴 걸 다 누리고 왔기 때문에 여성성을 개발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요. 그래서 꼰대들이 돼갖고 절대 이제 그 여성의 영역은 내가 안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사나이의 뭐다 이렇게 하고 절대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카톡방에도 그렇게 댓글 달라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절대 안 답니다. 그 안다는 게 뭐 나 사나이다운 뭐처럼 생각을 하고 안 달죠. 이렇게 자꾸 한쪽으로만 발달시키고 여성들은 그 사이에 남성성을 받아들여서 자꾸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성들의 능력이 월등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 현대 사회의 실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심각한 예로 전통적인 남성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남성들이 앞에 먹을 거리를 쌓아놓고도 요리해 먹을 줄 몰라서 굶고 앉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거의 본능적인 자기 생존의 능력도 갖지 못한 그런 아주 나약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부인이 돌아가시면 남성들은 몇 개월 이내에 돌아갑니다.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확률이.
근데 여성들은 남자가 죽어도 아주 잘 삽니다. 그러고 보면 참 남성들이 무리예요. 예. 뭐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속으로 굉장히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남성들은 여러 가지 생물학적 차이를 근거로 남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의 뇌가 더 크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우수한 두뇌를 가졌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조금 아마 큰가 봐요, 남성들의 그 뇌가. 그러나 동물의 세계를 보면 뇌의 크기와 지능이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급되는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생물학적 차이들이 대개 여성을 가정에 주저앉혀 놓는 이유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은 단지 남성을 보조하는 보조자다,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남녀의 선천적 차이로 규정되는 것들은 대부분 후천적으로 사회 환경을 통해서 얻어진 산물들입니다. 임신과 출산이야 생리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기를 키우는 일은 남녀가 공통으로 나누거나 우리 사회가 감당해서 맡아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지 여성들이 해방되죠. 자기 가정에서부터 자기 능력을 나와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 단위의 보육시설들이 갖추어져야 하고 엄마건 아빠건 아기를 데리고 함께 출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기가 수유 중이라면 여성들이 수유할 수 있는 배려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여성들을 출산, 수유 등으로 그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정리해고 1순위로 삼기도 합니다. 여성을 가정에 묶어두고 종일 아기와 얼굴을 맞대고 지내게 한다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이건 말할 수 없죠. 이 여성도 꿈을 가지고 내가 뭐가 돼야지 하고 있는데 그런 꿈들이 다 있는데 이 애를 계속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 아기가 자라고 성장하기 전까지는 잠시도 눈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화장실을 가더라도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아기를 지켜보면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정인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경악할 노릇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올해 참 망신살 뻗친 것들이 많은데요. 기독교는 아니지만 유사, 또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전부 그 기독교계의 이단들입니다. 요즘 얘기하는 무슨 열방센터인가 하는 것, 그 다음에 신천지, 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이게 전부 이단류의 것들이고 이단 판정을 일부에서 받은 그런 집단들이죠. 근데 이 정인이 사건은 아주 또 정통적인 기독교 집안의 목사 집안이고 또 한동대 출신이고, 그런데 잔혹하기는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어린 생명을 그렇게 파괴시켰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돼서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얼굴을 들 수 없게 되는 그런 한 해였다고, 작년 한 해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 기독교가 좀 새로워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아도 사실은 여성에게만 맡겨놓는 것은 이건 폭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야 여성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요. 또 이 비전문가인 엄마가 교육을 하는 것, 엄마가 사랑은 많지만 교육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전문가, 교육 전문가의 교육을 받고 자라는 것이 훨씬 아이들에게도 좋습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죠.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것은 단지 차이일 뿐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그 차이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필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역동성과 변화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과거와는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분명하고 철저한 사회적 역할의 구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냥을 하기 위해서 힘과 민첩성이 요구되는 사회는 아닙니다. 창이나 칼을 휘둘러야 되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생존을 위한 적응은 힘이 우선이 아니고 사회의 역할, 다양한 사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는 여성의 미세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성의 전용 분야에 도전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금단으로 여기던 그런 분야들에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합니다. 중장비를 운전하는 여성도 있고, 요즘 버스 기사들 중에도 보면은 여성들이 많이 있죠. 또 독창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영화 감독이나 예술 분야, 영상 분야, 또 개인 회사를 창업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여성들도 얼마든지 사회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토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성별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점차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성의 역할도 변화가 생기고 있고, 사회 활동을 하는 아내를 위해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남성들이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가사 일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가부장적인 권위의식과 농업사회의 아주 필수적인 힘이죠. 힘. 이런 것을, 근력을 기반으로 해서 남성 우월적 사고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와 미래는 지식 정보와 문화 중심 사회입니다. 그래서 남성의 강인함뿐 아니라 여성의 섬세함과 부드러움, 그 미적 감성이 매우 중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는 여성들의 능력을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들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회입니다. 지식 정보와 문화 중심의 고부가 가치가 중요시되는 이런 시대에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잘못된 인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국가의 생산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가부장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가정과 사회의 틀거리가 평등한 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하는 사회를 감지하고 능동적,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평등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